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인터넷 섹터의 산업과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 두 기업을 매우 친숙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매일같이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이들 기업이 주식 투자로서는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가 그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과거 TV와 신문에 의존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습득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PC 혹은 모바일에서 습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점점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은 늘어나고 반면에 TV와 라디오의 이용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의 향후 가치는 점점 증가하는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바로 이 카카오와 구글, 네이버 이 세 가지 기업의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업들은 점점 사용 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페이로 송금하고 멜론을 듣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로 이동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카카오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구글에 검색을 언제 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유튜브의 시청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네이버는 말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검색 시장에서 그리고 쇼핑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생활 습관을 잠식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플랫폼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결론이 나오실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를 보시면요. 네이버는 지금 구조적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가 광고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이버 포털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배너 형태의 광고 혹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검색 광고들이 네이버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네이버의 광고 매출을 그래프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은 지속이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네이버의 고민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네이버의 광고 매출 성장률이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20-30%대로 상당히 고성장을 해왔는데 이 성장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포털의 의존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이미지 영상 플랫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도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네이버 TV에 영상 콘텐츠를 확충을 하고 혹은 인플루엔서들을 네이버에 좀 많이 영입을 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에 굉장히 많은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바꾸기에는 이미 조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경영진들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동영상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뺏겨서 무언가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쪽으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가 집중한 부분이 커머스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네이버 쇼핑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네이버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이버 페이라는 간편 결제를 출시를 했고 이 간편 결제가 네이버 쇼핑과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면서 거래액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쇼핑이 전체 네이버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05년 5% 수준에서 2019년 15% 수준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매출 비중이 20%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쇼핑만으로 네이버의 전체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유의미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네이버의 거래액도 상당히 좀 증가를 했는데요.
2018년 대비 2019년에 각 주요 쇼핑몰들의 거래액 상승세를 보시면 네이버와 쿠팡만 상당히 좀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거래액 절대적인 규모만 놓고 보면 네이버가 그 어떤 쇼핑몰보다 거래액이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이버 페이 자체의 성장도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이버의 거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가량 성장을 했고요. 이용자 숫자도 1250만 명으로 23% 이상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 네이버 페이를 이제 부속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체로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과 예약에서 네이버 페이로 이어지고 이 페이가 다시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연계되는 커머스 금융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도 들어가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네이버가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이버는 이미 사업 분야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다변화했기 때문에 단순히 포털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가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네이버 컨텐츠 사업을 하는 웹툰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가 같이 더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영업하는 네이버 라인 부분을 일본 야후 재팬과 합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연말 이후부터는 지홀딩스라는 야후 재팬과 라인을 동시에 소유하는 홀딩 컴퍼니의 지분까지도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까지 고려하면 네이버의 총 가치는 39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는 네이버의 투자 여력과 주가 성장 동력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상당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광고가 여전히 30% 수준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음악, 게임, 컨텐츠 같은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도 매출이 30%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페이나 IP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이런 신규 서비스에서도 매출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에서 각각의 성장 동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성장 동력은 광고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 성장률이 좀 다소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카카오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두 번째 그 대화 목록에 상단에 갑자기 안 보이던 광고가 뜨기 시작하는 것을 작년부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라고 해서 기업체들의 광고를 여기에 띄워주는 광고입니다. 비즈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600억 정도가 발생을 했지만 올해는 2천억 수준으로 2배 이상 크게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최소한 한 3천에서 4천억까지도 신규 매출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는 광고 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컨텐츠 부분에서도 카카오가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올해부터 이제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쇼폼 플랫폼의 탄생이 올해 상반기에서 3분기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쇼폼 플랫폼의 이름은 톡TV라고 하는데요. 5분에서 10분짜리의 짧은 드라마라든지 예능 이런 프로그램들을 카카오톡 내에서 유통하는 플랫폼을 카카오에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카오는 카카오M이라는 그 영상 전문 컨텐츠 제작사를 작년에 분사를 해서 설립을 했는데요. 카카오M에는 국내 주요 연예인들 그리고 PD 제작사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가진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을 투입을 해서 상당히 퀄리티 있는 영상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거고요. 작년에 카카오가 이 비즈보드라는 광고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는 이 톡TV가 그렇게 좀 헤게모니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상당히 저도 많이 사용을 했던 타다라는 그 공유 차량 서비스가 금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는 이게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타다를 이용을 했던 많은 이용자들이 대안으로 카카오가 출시하는 벤티라는 이런 대형 플랫폼 택시와 카카오 T 블루라는 프랜차이즈 택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페이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투자증권에 인수를 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이 증권 계좌를 카카오페이 계좌랑 연결하는 프로모션을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만 해도 5% 이자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뉴스인데요. 카카오가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써서 그 계좌를 연결하려는 이유는 결국 카카오페이 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보험, 증권, 그리고 펀드 같은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서 상당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의 대출 금액이 늘어날수록 카카오의 단기 순이익도 적자 규모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를 달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시장에 몰리는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대출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사업부에서 조금씩 수익과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데 묶으면 카카오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80% 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도 1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적정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이 다양한 사업부들의 기업 가치를 하나씩 더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한 18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최고점을 거의 근접하게 달성을 했지만 저희는 주가 상승 여력은 여기서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